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편하게 읽는 한국사의 아랑입니다. 오늘은 한능검 심화 기출문제 조선 파트 57회부터 57, 58, 59 3회분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7회부터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57회 17번부터 가면 되겠네요.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마천목을 좌명공신에 봉한다는 노건인데, 마천목은 제2차 왕자에 난 당시에 이방간과의 치열한 전투에서 가 인물이 승리할 수 있도록 앞장섰습니다. 이후 왕위에 오른 인물은 마천목을 3등 공신으로 책봉했습니다. 마천목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2차 왕자의 난 때 방간하고 싸워가지고 이 사람이 승리했대. 누굴까요? 왕자의 난에서 승리한 사람은 한 사람 있죠. 바로 조선 태종 이방원입니다. 이거 태종 문제. 태종은 두 차례 왕자의 난으로 왕위에 올랐고, 또 육조직계제 처음 실시했고, 사병혁파, 호패법 실시, 또 개미자 주도한 거 있고, 또 사관원 문화부 당사를 분리해서 사관원으로 독립했다. 또 신문고 설치한 거, 또는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그 정도까지 나올 수 있겠네요. 1번부터 하나씩 볼까요? 1번 과전을 혁파하고 직전을 설치했다. 이거는 직전법 조선 세조고요. 2번 최무선의 권위로 화통도감을 두었다. 이거는 고려 말이죠. 고려 말 우왕이죠. 우왕 때죠. 3번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을 추진했다. 북벌은 무조건 효종. 4번 왕권 강화를 위해 육조직계제를 실시했다. 맞네요.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궁중음악을 집대성한 악학개범을 편찬했다. 이거는 조선 성종 때입니다. 1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8번 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김종직의 자는 개운이고 호는 전필자이며 김숙자의 아들이고 어쩌고저쩌고 김종직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연산군 때 유자광, 이극돈 등이 주도한 가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김종직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부관참시를 당했다. 부관참시가 뭐예요? 관에서 꺼내져가지고 모가지를 자른 게 부관참시죠. 김종직이 부관참시 당하고 김일손 나오고 유자광, 이극돈이 주도했고, 연산군 때 일어난 무오사화. 갑자기 토끼가 똥을 싸의 첫 번째 사화죠. 무오사화. 무오사화의 키워드를 알고 있었다면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무오사화의 키워드가 이극돈, 김일손 또는 사초, 김종직, 그리고 조의제문. 볼까요? 1번 계유정난의 배경이 되었다. 계유정난의 배경이라. 계유정난 배경이면 문종이 너무 일찍 죽은 거, 단종이 너무 어렸다는 거, 수양대군이 야심이 컸다는 거, 한병희를 만났다는 거. 계유정난의 배경은 많죠. 하지만 가사건과는 관련이 없죠. 2번 조의제문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맞네요. 정답. 무오사화의 키워드입니다. 조의제문. 3번 반정공신의 이윤삭제를 주장했다. 이거는 조광조가 한 일이죠. 기묘사화의 배경이죠. 기묘사화. 그 다음 윤임일파가 제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거는 명종 때 을사사화의 결과고. 5번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는 정철 건자 사건 때문에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지죠. 정답은 그러니까 2번입니다. 19번 가겠습니다.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각 지역 출신 가운데 서울에 살며 벼슬하는 자들의 모임을 경제소라고 하는데, 경제소에서 명석한 자들을 선택해서 가에 두고 향리의 범법행위를 규칙하고 풍속을 유지했다.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하는 기구가 어디죠? 유향소. 네, 유향소입니다. 정답은 유향소. 그 아래에 있는 내용은 수령 보좌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수령의 눈과 귀로 삼았다. 마지막 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유향소는 어떤 걸 키워드로 잡아야 되죠? 일단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했다. 그리고 상천사회의 풍속을 바로잡기 위해서 좌수와 별감을 두고 회의를 했다. 또 세조 때 이시의 난을 계기로 유향소가 폐지됐다가 성종 때 다시 부활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겠죠. 1번 주세붕이 처음 설립한 건 서원이죠. 백운동 서원. 2번 좌수와 별감을 선발하여 운영하였다. 맞네요. 정답은 2번. 3번 중앙에서 교수와 훈도를 파견했다. 중앙에서 교수님, 훈도님 파견한 건 지방국립학교 향교입니다. 향교. 4번 대성전을 세워 성현의 제사를 지냈다. 이거는 향교와 성균관. 5번 흥선대원군에 의해 대부분 철폐되었다. 역시 이것도 서원입니다. 사익서원 47곳만 남기고 전부 다 철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19번. 정답은 그러니까 2번이죠. 20번 가겠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가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올려주세요. 세조 때 축조되었고 현재 국보로 지정되어 있고 대리석으로 만들어졌고, 대략 이런 힌트네요. 세조 때 축조됐고 대리석으로 만들어졌어. 뭐예요 이거? 고려 경천사지 10층 석탑의 영향을 받은 뭐죠? 원각사지 10층 석탑이죠. 정답은 1번이죠. 1번. 2번은 익산 미륵사지 석탑, 백제 무왕 때 만들어진 거고, 3번은 다 알죠. 10원짜리 다보탑, 신라, 경주 불국사 다보탑이고, 4번은 이거는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 5번은 발해 영광탑. 자주 나오는 탑들만 다 보기로 나누셨네요. 21번 가겠습니다. 밑줄근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 비각에는 홍명구, 충렬비와 유림 대첩비가 나란히 세워졌습니다. 이 전쟁 당시 남한산성에 피난해 있던 국왕을 구하기 위해서, 남한산성으로 피난 간 국왕 인조, 이 전쟁 뭡니까?
네, 병자호란입니다. 병자호란. 병자호란 키워드는 뭐가 있을까요? 자주 나오는 선택지. 뭐 김상용이 강화도에서 순절하였다. 또 뭐 삼전도에 굴욕이 나올 수도 있고. 방금 이 사료처럼 남한산성이 키워드로 나오기도 하고. 또 뭐 주전파 김윤석이 아니고 김상원, 주화파 최명길. 네. 또 김준용이 광교산 근처에서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뭐 그런 거 나올 수 있죠. 자, 1번 훈련도감이 설치됐다. 이거는 임진왜란 휴전기간이니까 땡이고. 2번 외교장각 도서가 약탈되었다. 이거는 나중에 그 근대에 가서 병인양요 때 약탈이 되죠. 프랑스로부터. 자, 3번 곽재우가 의령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이건 임진왜란이고. 4번 강홍립이 이끄는 부대 사흐르 전투. 이거는 광해군 시절입니다. 자, 5번 김준용이 광교산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맞네요. 병자호란의 선택지로 종종 나옵니다. 21번은 5번이 정답입니다. 22번 가겠습니다.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짜리네요. 임금이 전교하기를 내 생각에는 허적이 혹시 허견의 모반 사실 알지 못했는가 하였는데 문안을 보니 준기를 산속 정자에 숨긴 사실이 어쩌고 저쩌고 써있네요. 허적 나오고 허견의 모반. 허견이 허적의 아들입니다. 허적이 그리고 죽었어. 허적에게 사약을 내려 죽인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 그 숙종 때 경신환국의 대표적인 그 선택지가 뭐죠? 허적, 윤윤중, 남인들이 대거 축출되었다. 가사로는 숙종 시절 경신환국 그 직후인 것 같습니다. 허적이 죽었다는 거 보니까 그죠? 나오겠습니다. 임금이 명하기를 국군이 평안하고 태평함이 어쩌고 장씨에게 내렸던 왕후의 지위를 거두고 옛 작호인 희빈을 내려주도록 하라. 중전의 복이도 나오고 중전이 복위하였으니 나오고. 근데 중전의 복이 장희빈을 왕비에서 거두고 다시 희빈으로 해라. 이거 뭐요? 숙종의 마지막 환국. 갑술환국 직후로 보입니다. 그럼 이 가와 나 사이에 뭐겠어? 환국 총 3개 있잖아요. 갑술, 그 다음에 기사왕국,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나가 갑술왕국이니까. 그럼 뭐 기사왕국 나올 가능성이 뭐 크죠? 자, 1번 양지역 벽사 사건. 이거는 명종 때 을사사화의 뭐 연장선이니까 땡이고. 2번 송시열이 관장을 삭탈당하고 유배되었다. 맞네요. 기사왕국의 내용이죠. 송시열이 죽죠. 왜 누구야 장희빈 아들 원자책봉하려는데 서인들이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반대하니까 이제 송시열이 죽게 되죠. 인현왕후가 패출되고 장희빈이 왕비에 책봉되고 송시열이 죽게 되고, 그게 기사왕국의 그 가운데 있는 환국, 기사왕국의 결과죠.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자이대비 복상 문제로 예송이 전개되었다. 예송은 현종이니까 땡이고. 4번 정혜립 모반 사건으로 기축국사가 일어났다. 이건 선조 땡. 5번 붕당의 폐해를 막기 위해 탕평리가 세워졌다. 이거는 영조 때니까 땡이고요. 23번 가겠습니다. 밑줄 그은 이 법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주제 공납의 개혁. 어떻게 볼 것인가. 옆에 앉은 남자애가 방납의 폐단, 곡물을 현물 대신 쌀, 배 등으로 납부. 뭐예요 이거? 대동법이죠. 광해군 때 대동법입니다. 1번부터 봅시다. 지금 뭐 대동법의 키워드도 이제 우리 너무 많이 해가지고 방금 나온 방납의 폐단, 또 뭐 토지 1결당 12도를 부과했다, 또 뭐 공인이 등장하는 배경 뭐 등등, 뭐 전회청, 뭐 이원익 대감 뭐 많이 있죠. 봅시다. 1번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등장하였다. 맞네요. 공인이 등장하는 배경이 바로 대동법이죠. 정답은 1번. 2번 어염세, 선박세 등이 국가재정으로 기속되었다. 이거는 어염세, 선박세 뭐 이런 거 거둔 거는 영조 시절의 그 균역법에 따른 국가 재정 부족을 충당하기 위한 그런 세금들이었죠. 어염세와 선박세가. 그러니까 영조 시절입니다. 균역법과 관련된 선택지죠. 3번 전세를 풍경에 따라 구등급으로 차등과세하였다. 이거는 뭐 연봉구정법, 공법이죠. 공법, 까킹, 세종대왕 때. 자, 4번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는 호포제가 시행되었다. 호포제 시행은 흥선대원군이고요. 5번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지주에게 결작 역시 영조 시절 그 균역법 시행에 따른 재정 부족을 채우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죠. 24번 가겠습니다. 가나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지금 왕인데 속대전이라고 제목이 딱 나왔네. 속대전은 언제? 영조죠. 영조 때 경국대전을 개정 및 증보하여 편찬한 법전이 속대전이죠. 밑에 대전통편은 정조죠. 정조 때 경국대전과 속대전 및 그 뒤의 법령을 통합하여 편찬한 법전. 그러니까 가는 영조, 나는 정조예요. 봅시다. 1번 청과의 국경을 정한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 이거는 백두산 정계비 세운 건 숙종 때죠. 땡이고. 2번에 왕실의 위엄을 높이기 위해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경복궁 중건은 흥선대원군입니다. 근대 가면 배우죠. 3번 유종무를 파견하여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이건 세종대왕 때고. 4번 국왕의 친위부대인 장룡령을 설치하였다. 정조, 나 맞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정조는 자기 편이 없었어. 그리고 항상 암살 위협에 시달렸다고 했잖아요. 인썸니아. 불면증이야. 그래서 자기를 호위하는 그 국왕 호위부대인 장용령을 설치했습니다. 5번 나선정벌에 조총부대를 파견했다. 이거는 뭐 효종 때니까 땡이고요. 25번 가겠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책 뭐야 이거? 성우사설.
그럼 누구야? 이거 성호사설은 누가 지었어요? 성호잖아요. 성호. 호가 성호야. 성호 이익이죠. 이익은 뭐예요? 성호사설. 6가지 좀, 나라를 좀 먹는 6가지 좀에 대해서 이야기한 성호사설을 지었고, 또 그 영업전을 지급하자는 한전론 주장했고, 또 과구록 썼죠. 자, 1번. 이벽 등과 교류하며 천주교를 받아들였다. 이거는 정약용입니다. 정약용, 다산 정약용. 2번.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보증한 거는 추사 김정이고. 3번. 동호문답에서 수치제도의 개혁을 제안했다. 2 더하기 2의 답은 이요미, 율곡 2, 동호문답. 네, 율곡 2입니다. 4번. 가래짐담을 지어 예학을 조선의 현실에 맞게 정리하였다. 이건 김장생이죠. 이것도 자주 나오죠. 5번. 과구록에서 토지매매를 제한하는 한전론을 주장하였다. 맞네요. 이익과 관련된 거 5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으로 26번 한번 가볼까요? 자, 26번 가겠습니다. 다음 그림이 그려진 시기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그림은 김득신이 대장간의 모습을 묘사한 풍속화입니다. 우리 풍속화 언제예요? 조선 후기 문제죠. 이 김득신의 이 대장간 이 그림도 잘 나오지만 또 그 파적도라고 잘 나오죠. 그 정막을 깨뜨리는 그림, 그 뭐야, 고양이가 병아리를 막 물고 가는 그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도 김득신의 그림입니다. 조선 후기 정조 시절 때 그려진 건데 조선 후기 모습 찾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죠. 자, 1번. 중인들이 시사를 조직했다. 중인들이 시사 조직해서 활동하죠. 조선 후기에 맞고. 2번. 양반의 유산을 풍자한 탈춘 공연, 이것도 맞습니다. 자, 3번. 춘향가, 흥보가 등의 판소리가 유행했다도 맞고. 4번.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 유절이 간행되었다. 이게 정답이죠. 직지심체 유절은 이거 고려 말 1372년인가 7년인가. 고려 말에 만들어진 겁니다. 청주 흥덕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금까지 밝혀진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입니다. 고려시대예요. 자, 5번. 홍길동전, 박시정 등 한글소설이 널리 읽혔다. 한글소설 유행했습니다. 조선 후기. 쉬운 문제였습니다. 27번. 27번 이거는 지금 근대 문제인가? 근대 문제인데 그냥 풀어보죠. 자,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문제가 조선 문제라서 그냥 풀어봅시다. 27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역사 속 인물 연대기. 이 사람 자주 나옵니다. 엄청 자주 나옵니다. 1867년 문과에 급제했고 2차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돼서 국내에 조선 책략을 가져왔다. 근데 해야 될 건데 이때 한번 보면, 자, 2차 수신사 갔다 와서 조선 책략 가져온 사람이 누구냐면 김홍집이에요. 김홍집. 그리고 우리가 근대사에 배우는 대부분의 조약들이 김홍집이 체결을 합니다. 김홍집 내각에서 거의 조약이 아니라 거의 모든 개혁을 김홍집 주도로 해요. 하지만 1896년 아관 파천 이후에 성난 군중들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죽음이 아주 처참했습니다. 군중들한테 죽고 막 그 길거리에서 질질 끌려다닙니다. 종로부터 어디까지 막 질질 끌려다 나중에 종각에다가 막 시체를 방치하고, 하여튼 그 끝이 되게 안 좋았던 사람이에요. 김홍집입니다. 자, 1번. 총리 대신으로 가보개혁을 주도했다. 맞습니다. 가보개혁 주도한 거 김홍집 친일 내각이었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배달과 함께 대한매일 신보를 창건했다. 이거는 양기탁이라는 사람입니다. 3번. 서양의 과학기술을 정리한 지구전호를 저술했다. 지구전호 저술한 거는 실학자 최한기라는 사람이에요. 4번. 강화도 조약 체결의 전말을 기록한 심행일기를 남겼다. 이거는 거의 자주 안 보이는 선택지인데, 강화도 조약 체결한 사람이, 제가 그 강화도 조약의 키워드로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신헌을 알아두라고 했었고 일본 사람으로는 구로다를 알아두라고 했었거든요. 이 심행일기를 강화도 조약 체결했던 신헌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자, 5번. 유학생과 기술자들을 이끄는 영산사로 청해 파견된 사람은 김윤식입니다. 김윤식. 자, 28번 가겠습니다. 28번이 지금 조선이 나와서. 자, 밑줄군 변란에 대한 정부의 대책으로 옳은 것은? 경상감사 이돈영이 진주의 백성들이 변란을 일으켜 경상우병사 백낙신을 협박하고, 나쁜 놈 백낙신. 뭡니까 이거? 진주밀란에 대한 정부의 대책. 뭐 나오겠어요? 뭐 삼정이정청 설치한 거 나오겠죠. 정부의 대책이니까. 자, 1번. 군 통수권 장악을 위해 원수부를 두었다. 이거는 그 대한제국이 세워지고 광무개혁하면서 원수부가 만들어지고요. 2번. 각 군방과 중앙관세에 공노비를 해방했다. 공노비 해방은 순조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3번. 홍범 14조 반포는 2차 가보개혁의 시작이니까 뭐 관련 없고. 4번.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백전, 고액 화폐 당백전 발행한 건 흥선대원군. 이것도 관련 없습니다. 자, 5번.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고자 삼정이정청을 설치했다. 우리 그 진주밀란의 뭐 대표적인 그 선택지라고 볼 수 있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29번 가겠습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자료는 29번, 30번, 29번부터는 근대네요. 57회 끝났고요. 58회로 가보겠습니다. 58회. 자, 58회. 역시 17번부터 가면 되겠네요. 자,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가 중간에 껴있고 왼쪽에 보니까 요동을 공격하고자 하니 경들은 마땅히 힘을 다하라. 전하 4가지 이유로 불가옵니다. 요동정벌 하라니까 사불가름을 외치는 사람이야.
누구요? 이성계죠, 이성계. 이성계 이때는 장군이니까 지금 갑옷 입고 있잖아. 네 가지 이유로 불가옵니다. 그러고 나서 가 이후에 보니까 새 도읍이 정해졌으니 도감을 설치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궁궐을 조성하라 명을 받들겠습니다. 이성계가 나왔고 가가 지나서 이 태조 이성계가 된 거예요. 새 도읍이 정해졌어. 한양으로 도읍을 옮겼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가는 그 요동정벌과 고려말 그 요동정벌 사불간을 외치던 그것과 나중에 조선이 세워진 그 사이야. 그 사이. 그러니까 대략 뭐 이화도 회군이 나올 수도 있고 과전법 시행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성계의 중요한 건 그 두 개잖아. 고려의 이성계. 그리고 조선으로 들어와선 도읍으로 옮겼다는 뭐 사료에 이미 나왔으니까 이화도 회군 아니면 과전법 실시한 거 두 개 중에 하나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크죠. 자, 1번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이 설치됐다. 홍문관은 성종이고 땡이고. 2번 조준 등의 건의로 과전법이 제정되었다. 맞네요. 정답은 2번. 3번 국가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이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이거 이성계 문제입니다. 이성계 문제. 이성계는 항상 그 고려와 조선에 걸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려와 조선 짬뽕된 문제로 나오기도 해요. 그런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고려의 이성계는 황산대첩, 이화도 회군, 과전법 시행 이 세 개를 꼭 알아놔야 된다고 했고 조선에서는 한양으로 도읍을 옮긴 거하고 제위 중에 왕자의 난이 발생했다. 이 두 개 알아놓으라고 했었죠. 3번에 국가의 기본법전 경국대전 완성은 성종이고 4번 연분구등법을 시행 세종대왕 공법 시행 5번 음악이론 악학개봉 간행 성종입니다. 18번 가겠습니다. 가에 대한 조선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우리 외교를 빛낸 인물 이에 울산의 아전 출신으로 호는 학파 시호가 충숙 수십 차례 가에 파견 가는 그러니까 나라 이름이에요. 다른 나라 가에 파견되어 외교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특히 조선과 이 나라 사이에 세견선의 입항 규모를 정한 계해약조 체결. 계해약조가 뭐예요? 일본하고 한 거잖아. 삼포 개항하고 막 계해약조 체결. 세견선이 그거잖아요. 제한된 범위의 무역을 허용했다. 세종 때. 일본과 관련된 걸 찾아봅시다. 1번 하정사, 성절사 등을 파견했다. 이거는 명나라 조공사들 단입니다. 2번 경성, 경원에 무역소를 설치했다. 이건 조선 초에 여진족과에 관련된 거고 여진족과의 그 무역 관련된 거고요. 3번 관군을 조직하여 침입에 대비했다. 이거는 고려 정종입니다. 고려 정종, 고려가 왜 나와? 지금 고려 정종이. 자, 4번 부산포, 제포, 연포, 부산, 진해, 울산, 삼포를 개항했다. 맞네요. 정답은 4번. 5번 사절 왕래를 위하여 북평관을 개설했다. 북평관은 여진족 사신 대접하는 곳이고 일본이라면 뭐라고 나와야 돼? 동평관이라고 나왔어야 되죠. 19번 가겠습니다. 19번 밑줄군 전하의 제위기관에 있었던 사실. 우리 주상전하께서는 오방의 풍토가 같지 아니하여. 풍토가 같지 않아. 그래서 곡식을 신고 가꾸는데 적당한 방법이 있어. 여러 도의 감사에게 명했고 또 신하 정초에게 정초 변효문 맨 밑에 용사직설이 나왔네요. 괜히 읽었네. 자, 용사직설 누구예요? 세종이지. 세종 각킹 세종대왕. 세종대왕 찾으면 됩니다. 자, 1번 예약을 정리한 가래 집남이 저술되었다. 이거는 김장생인데 세종 아니죠. 조선 중기 때입니다. 선조 때인가. 2번 국적 의례의 완성은 성종 때고요. 신숙주. 3번 아동용 윤리 역사 교재인 동몽선습 간에 이건 중종 때입니다. 4번 효자 충신 등의 사례를 제시한 삼강행실도 세종 맞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군주가 수양해야 할 덕목을 제시한 성악집 이요 2 더하기 2의 답은 이요미. 이요미의 첫 번째 요 성악집이요. 또 다른 요 뭐 있지? 일곡이 경몽요결 있죠. 일곡이 성악집이 역시 선조 때입니다. 땡이죠. 20번 가겠습니다.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책 추완 국구관 아이고 이름 어려워. 근데 이 책에는 조선시대 왕명으로 땡땡기관에서 중재인을 추국한 결과가 기록되어 있다. 강상죄, 반역죄 등을 처결했다. 알죠? 뭐예요? 중재인, 강상죄, 반역죄 처결. 강상죄는 그 폐륜범죄 말하는 겁니다. 폐륜범죄. 그리고 반역죄는 다 알죠? 이 두 범죄 다스리는 기구가 뭐예요? 의금부입니다. 의금부. 뭐 이놈을 당장 의금부로 압송하라 막 그 사극에 많이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의금부가 국왕 그 직속 특별 사법기구입니다. 정답이 1번이에요. 자, 2번. 사림의 권위로 중종 때 폐지된 거는 뭐 소격서, 도교 행사기구라고 해서 이제 조광조가 폐지를 했죠. 중종 때. 3번. 사원부 사관원과 함께 3사로 불린 건 홍문관이고 4번. 오품 이하의 관원에 대한 서경권을 행사했다. 이거는 그 3사의 대관들이죠. 또 그 고려 어사대 낭사 대관들 맞습니다. 자, 5번. 서울 출신의 학자들이 검사관으로 기용되었다. 이거는 규장각이고요. 정조 때죠. 이동무, 유독공, 박제가. 21번 가겠습니다. 밑줄군 이 부대에 대한 설명. 부대. 전시된 그림은 이 부대의 분영인 북일령과 활터의 풍경을 묘사한 김홍도의 작품입니다. 임진왜란 중 유성룡의 권위로 편성된 이 부대는 직업군인의 성격을 띤 상비군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휴전기간에 만들어진 건 뭐야? 훈련도감이지. 임진왜란 때 편성된 부대 우리가 아는 거 훈련도감밖에 없어요. 훈련도감 그 선택지는 2개밖에 없죠. 포수, 살수, 사수의 3수령으로 구성됐다. 또 하나는 이 군인들이 급료를 받는 상비군이었다. 1번 용호군과 함께 2군으로 불린 것. 2군은 고려시대 군사체제죠. 용호군과 응양군으로 나눠져 있었죠.
2번 진도에서 용장성을 쌓고 항전한 거. 이거는 삼별초, 고려 삼별초 배중손이죠. 진도에서 끝까지 싸운 거. 싸우다 죽었죠. 제주도는 김통정. 자, 3번 국경지역인 북계와 동계에 배치되었다. 5도 양계 역시 고려입니다. 고려의 양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4번 포수, 살수, 사수, 삼수령으로 편제. 훈련 동안 맞네요. 정답은 4번. 자, 5번 국왕의 친위부대로 수원화성에 외영을 두었다. 맞습니다. 이 정조의 아까 좀 전에 나왔었잖아. 일단 뭐 57에 나왔나? 국왕 친위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했다. 장용영 내영은 그 조정이 있었고 외영이 이제 수원화성에 만들어진 거예요. 국왕 친위부대 장용영 정조 때입니다. 22번 가겠습니다. 아, 벌써 목 아프네. 큰일 났네.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짜리네요. 가. 왕에게 이괄 부자가 역적의 우두머리라고 고해 바친 자가 있었다. 아, 이거 이괄의 난이네요. 이괄의 난. 인조 때죠? 인조 때 이괄의 난. 인조 때는 3번의 파천이 있었죠. 인조가 3번 파천하잖아. 이괄의 난 때 공주로 파천하고 공산성으로 파천하고 정묘호란 때 강화도로 파천하고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으로 파천하고 이괄의 난입니다. 가는 나 최명길을 보내 오랑캐가 강화를 청하면서 최명길 나왔어. 주아파 최명길 나왔고요. 뭐 맨 마지막에 남한산성에 도착했다. 나는 병자호란이죠. 그러니까 이괄의 난과 병자호란 사이. 그러면 뭐 정묘호란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크죠. 자, 1번 정봉수가 용골산성에서 항전했다. 맞네요. 정묘호란의 거의 대표 선택지라고 보시면 돼요. 정봉수가 용골산성에서 항전하였다. 1번이 정답이고 2번 이순신이 명량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이거는 뭐 선조 때 임진왜란이니까 걸려놓고 3번 권율의 행주산성 역시 임진왜란이고 4번 서인 세력이 폐모살제를 이유로 반정을 일으켰다. 지금 이게 지금 뭐야 이 반정은 인조반정이잖아. 서인 세력이 광해군 때 폐모살제를 이유로 인조반정을 일으키고 그 후에 지금 이괄의 난도 일어나고 정묘호란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인조반정 이후의 일들이니까 4번은 틀린 선택지가 되겠죠. 가 이전이잖아. 가 이전. 자, 5번 정은리 모반 사건을 계기로 기초국사가 발생했다. 기초국사 역시 선조 때입니다. 땡이죠. 자, 23번 가겠습니다. 가 국가에 대한 조선의 대외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 지도는 의주에서 연경에 이르는 경로를 표시했다. 조선 사신들은 이 경로를 따라 땡땡 나라를 왕래했는데 만상은 국제무역으로 많은 돈을 벌기도 했다. 만상, 조선 상인 만상이 어디만 무역을 했죠? 청나라, 대청무역으로 큰 돈을 벌었죠. 의주 상인 만상이. 네. 그러니까 가 나라는 청나라예요. 자, 청나라와 관련된 거 찾으면 됩니다. 57에서는 일본과 관련된 문제 나왔는데 58에는 청나라 관련된 거 나오네요. 자, 1번 박위를 파견하여 근거지를 토벌했다. 이거는 박위 스시마 정벌입니다. 일본 스시마 정벌. 자, 2번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 국경을 정했다. 숙종 때 청나라와 백두산 근처 경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죠. 청나라 관련된 건 2번이 정답이죠. 자, 3번 동평관. 아까 57에서 북평관 나왔죠. 여진족 동평관을 두어 무역을 허용했다. 이거는 일본 관련된 겁니다. 4번 쌍성 총관부를 공격했다. 철력 이부 영토를 되찾았다. 이거는 뭐 고려 말 국민왕의 반원 정책이 원나라 관련된 거죠. 반원 정책이죠. 5번 포로 송환을 위하여 유정을 회답 겸 세관사로 파견했다. 이 유정 대사가 회답 겸 세관사로 파견된 건 임진왜란 이후에 갖고 일본에 간 겁니다. 이 회답 겸 세관사가 훗날 통신사가 되는 거예요. 일본 관련이니까 땡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24번 가겠습니다. 미줄군 이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무슨 막 뭐 시 같은 게 써있고 이것은 정민교의 서사시 군정탄입니다. 황구첨정 등의 폐단을 해결하고자 이 왕은 균역청을 설치하고 양역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균역청, 균역법, 영조를 찾으면 되겠죠. 1번 수도방위를 위하여 금위영을 창설했다. 금위영이 숙종 때 만들어지면서 오군영이 완성되죠. 1번은 금위영 창설은 숙종이에요. 2번 속대전을 편찬하여 통치제도를 정비했다. 속대전 편찬 57회에도 나왔어요. 속대전 영조 맞죠.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삼군부를 부활시켜 군국기물을 전당케 했다. 이거 흥선대원군 맞고요. 삼군부를 부활시키고 뭐해서 비변사 폐지했죠. 자, 4번 초기문신제를 실시하여 이거는 정조고. 자, 5번 전세를 1결당 4도에서 6도로 영원히 고정시켜 인조. 영정법은 인조입니다. 25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조선시대 직역을 마치는 문제. 자, 단안이라는 명부에 등록되었다. 단안 이것도 제가 다 설명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연조기감에 영역에 수립됐고 지방행정실무를 담당했다. 이거 향리 문제죠. 향리 수령을 보좌하고 지방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바로 향리입니다. 우리 그 드라마 보면은 영화 같은 거 보면 사또 옆에 이방이 사또 하면서 막 염소 수염 붙이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정에 6조, 2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있는 것처럼 이 향리들도 6방이 있어요. 이방, 호방, 예방, 병방 이렇게 6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2방이야. 그리고 이 향리들은 2족이라고 하죠. 2족이라고 해서 그 2족들만 따로 이 단안이라고 하는 명부에 향리의 리자를 따서 향리들은 그래서 세습을 합니다. 세습. 아빠가 향리면 아들도 향리할 수 있어. 그래서 2족들은 따로 이 단안이라고 하는 명부에 등재가 됩니다. 그리고 향리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을 뭐라고 하지? 호장이라고 부르죠. 봅시다. 1번 상피제의 적용을 받았다. 상피제가 뭐야? 자기 지역 출신, 그 지역 출신은
그 지역에 두지 않는 거예요. 누가 이걸 받았지? 수령. 수령들은 자기 출신, 부산 사람이 부산 수령으로 못 가는 거예요. 네. 상피자 적용을 받은 건 수령이다. 2번. 잡과를 통해 선발됐다. 이건 중인이고 중인. 3번. 감사 또는 방백. 이거는 관찰사입니다. 관찰사. 평안 감사도 저지르면 그만이다. 이 속담 있죠? 그 평안 감사. 평안도 관찰사라는 뜻이에요. 감사, 방백. 자, 4번. 이방, 호방 등 육방에 소속됐다. 맞죠? 향리 맞습니다. 4번이 정답. 5번. 공음전을 경제적 기반으로 삼았다. 이거는 뭐 고려시대 고려 귀족들이고. 아이고 아파. 다음은 26번 가겠습니다. 58, 26번. 가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잠깐만 이거 천주교 문제인데 이거를 푸는 게 맞을까요? 27번도 인물 문제. 28번은 25번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58에는 25번까지만 합시다. 왜냐면 이제 이 26번이 이제 종교 문제인데 천주교 문제인데 이거는 근대부터 하는 게 낫겠어요. 27번 인물은 정약용이긴 한데 이것도 역시 근대에서 그냥 복습 겸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59회 가겠습니다. 59회. 아이고 목 아파. 59회는 몇 번부터 가야 되냐? 59회 역시 18번. 59회는 아니다. 59회는 19번부터 가면 되겠네요. 19번. 자, 밑줄군 임금의 제위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얼마 전에 임금께서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을 위해 신문고를 설치했다. 신문고 설치. 뿐만 아니라 문화부 당사를 사관으로 독립시켰다. 조선 태종의 업적입니다. 57회 태종 나왔는데 또 나왔네요. 1번. 명예신종을 제사하는 대보단이 설치되었다. 이거는 조선 숙종 때입니다. 대보단 설치된 건 숙종 때예요. 숙종이 이런 신원 작업이라든가 여러 옛날 그런 제사 지내주는 거 이런 걸 엄청 잘했어요. 옛날 사람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명예를 복권시켜주고 그런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숙종이. 그래서 친아들이 숙종 말을 잘 들었어요. 명예신종을 제사하는 대보단이 설치되었다. 이건 조선 숙종이고요. 2번. 의방 유치가 편찬된 것은 조선 세종대왕 각킹 세종대왕 때고 3번. 왕권강화를 위해 육조직계제가 실시되었다. 맞죠? 이거 57의 정답하고 똑같이 나왔네. 육조직계제 실시. 자, 4번. 조선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이 반포되었다. 성종이죠. 성종. 완성반포 성종. 5번. 역대문물 제도를 정리한 동국문헌 비고. 이거 영조의 사돈 홍봉환 사도세자의 장인어른 홍봉환이 쓴 동국문헌 비고 영조 때입니다. 20번 가겠습니다. 밑줄군 이 사건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이 작품은 두만강 유역의 여진을 정벌하고 육진을 개척한 김종서가 지은 시조인데 그는 수양대군 한 명의 김종서 나와가 육진 개척 나와서 세종인 줄 알았어. 근데 이 사건 보니까 수양대군 한명회 등이 주도한 이 사건으로 죽임을 당했대. 김종서가. 우리 영화 관상 본 사람 알 거예요. 호랑이상, 백호의상, 김종서 장군. 뭐 때문에 죽어? 계유정난 때문에 죽죠. 계유정난 찾는 문제입니다. 계유정난 스토리. 그리고 문제는 뭐예요? 문제가 뭐였어? 계유정난 이후의 사실이겠죠. 이후의 사실이면 뭐 세조의 업적이 나올 수도 있을 테고 세조가 왕위에 오른 사실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1번. 최영에 의해 2인이 밀파가 추출되었다. 최영은 이거는 고려말 우왕 때입니다. 2번. 최무선의 권위로 화통도감이 설치됐다. 역시 이것도 고려 우왕 때고. 3번. 정도전이 요동정벌 계획을 추진한 거는 이거 태조 이성계 때고. 4번에 성산문 등이 상황의 보기를 꾀하다가 처형되었다. 맞죠? 세조 때 단종 보기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성산문, 박팽년. 그래서 사육신, 생육신. 아시죠? 4번이 정답이네요. 4번의 내용이 그러니까 단종 보기 운동을 말하는 거잖아요. 상황이 단종이야, 단종. 이 계유정난이 그거잖아요.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한 수양대군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한 사건이 계유정난이니까 4번의 그 선택지의 상황이라는 것은 단종을 말하는 거죠. 4번이 정답. 자, 5번. 이종루가 외구의 근거지인 스시마섬 정벌. 이건 세종대왕 때입니다. 21번 가겠습니다.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짜리. 자, 유자왕이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구절마다 풀이해서 아뢰기를. 유자왕 나오고 김종직 조의제문 나왔습니다. 뭐예요? 연산군 시절에 무오사와입니다. 자, 나. 박원종 등이 벌문 밖에 진군하여 대비에게 아뢰기를 지금 임금이 도리를 잃어 정치가 혼란하고 민생은 노탄에 빠지고 총사는 괴롭습니다. 진성대군은 대소 신민의 촉망을 받은 지 이미 오래이므로 이제 추대하고자 하오니 감히 대비의 분부를 여쭙니다. 여러분 진성대군이 그 중종입니다. 중종. 사실 이걸 몰랐어도 내용 그 초반에 보니까 임금이 도리를 잃었어. 정신 나갔습니다. 이 도리를 잃은 임금을 끌어내리자고 하잖아요. 반정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에 누구야? 연산군의 무오사화가 나왔어. 근데 나에서 반정을 일으키게. 그럼 뭐야? 중종 반정이지. 가는 무오사화, 나는 중종 반정이야. 그럼 연산군 때 일어난 사화 하나 또 있잖아. 그 사이에 갑자사화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크죠. 그죠? 자, 1번. 서인이 반정을 이렇게 정권을 장악했다. 이건 인조반정이니까 뭐 관련없고. 자, 2번. 이윤삭제를 주장한 조광조 일파가 제거됐다. 이거는 김효사화니까 중종반정 이후에 중종이 이제 정권을 잡고 그 이후에 일어난 게 그 중종반정이니까 땡이고. 3번. 이인자의 난. 이거는 영조 때니까 땡이고. 자, 4번. 패비윤 씨.
폐비윤 씨 사사 사건을 빌미로 김갱필 등이 처형되었다. 맞죠? 갑자사화입니다. 갑자사화. 4번이 정답. 5번 희빈장 씨 소생의 원자책봉 문제로 환국이 발생했다. 이거는 기사환국이고 언제죠? 숙종 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3점이었지만 차근차근 잘 보면 생각을 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22번. 다음 기사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1번 1점짜리네요. 초량으로 외관이 이전이 결정됐다. 오늘 왕이 두모포 외관의 초량 이전을 윤호하였다. 두모포 외관은 어쩌고저쩌고. 기후약조 이후 일본과의 제한된 교역이 이루어진 곳이다. 뭐예요? 광해군의 기후약조 이후에 막 이야기들이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조선 후기 경제 묻는 문제입니다. 항상 많이 나오는 문제죠. 자, 1번. 아니. 옳은 거 찾는 문제네요. 자, 1번. 금속 화폐인 권원정보가 주조되었다. 이거 고려 성종 때입니다. 땡이고. 2번. 솔빈부의 말이 특산물로 수출되었다. 지금 발의 선택지가 지금 조선에 나왔어. 자, 땡이고. 3번. 담배, 고추, 상품작물 재배. 맞죠? 정답은 3번. 4번. 당황성과 영암이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이건 통일신라입니다. 5번. 수도의 시전을 감독하기 위해 경시서가 설치되었다. 경시서 설치 고려 경제죠. 아주 쉬운 문제. 자, 23번. 각 국가에 대한 조선의 정책. 와, 57, 58, 59. 57, 58, 59에 모두 이 외교 문제, 다른 그 나라를 묻는 문제가 지금 계속 나오네요. 그 나라에 대한 조선의 정책 묻는 문제, 이런 문제들. 자, 이 비석은 가의 요청으로 나선정벌에 참여했다. 청나라의 요청으로 효종 때 나선정벌 러시아하고 싸우러 가잖아요. 근데 일단 가 나라는 청나라입니다. 청나라 요청에 따라 러시아 그 정벌 조총부대를 파견한 거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가는 청나라 청나라와 관련된 걸 찾으면 됩니다. 자, 1번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을 추진했다. 맞네. 이 효종 때 어영청을 중심으로 이완대장 중심으로 해서 북벌이 추진되죠. 청나라 북벌. 자, 1번 맞습니다. 정답이네. 자, 2번 한성의 동평관. 이거 또 나왔네. 동평관은 일본이고. 3번 조약 체결에 대한 답례로 보빙사를 지냈다. 보빙사는 근대에서 이제 하는데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 이후에 그 미국에 간 사절단이 보빙사입니다. 4번 공녀를 보내기 위해 교론도감을 설치했다. 공녀는 원나라 쪽 원나라 고려시대. 자, 5번 포로송환을 위해 회답 겸 세원사를 파견했다. 지금 57, 58, 50개 겹치네. 막 겹칩니다. 지금. 아까 유정이 임진왜란 이후에 회답 겸 세원사로 갔다고 했잖아요. 그게 나중에 통신사가 됐다. 일본이죠, 일본. 자, 24번 가겠습니다. 가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만천명월 주인농. 와, 이거 이 만천명월 주인농은 이 왕의 그 사료로 엄청나게 자주 나오는 사료예요. 그러니까 그 그 시냇물에 흘러가는 그 달을 보고 비치는 그 달을 비유해서 시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현판으로 딱 해놓은 거거든요. 창덕궁 후원에다가. 뭐라고 써있어? 그는 초계문신제를 실시했다. 정조죠, 정조 문제입니다. 자, 1번. 옳은 거 찾는 거죠? 자, 1번. 춘희부대로 장명을 설치했다. 이것도 또 나왔네요. 자, 1번 정답 맞고요. 2번. 경기도에 한해 대동법을 실시했다. 광해군 때죠. 3번. 역법서 칠정산 편찬 세종 때입니다. 4번. 통치체제를 정비를 하기 위해서 대전 회통을 편찬했다. 조선 최후의 법전 대전 회통 흥선대원군 모두 히읗이 들어간다 했어요. 흥선대원군입니다. 5번. 직전법을 제정하여 현직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했다. 조선 세조 때입니다. 25번 가겠습니다. 밑줄 그은 이 시기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춘향전 한글소설 조선 후기 그 사회상 찾는 문제입니다. 자, 1번 원각사지 10층 석탑 건립은 조선 세조 때잖아. 세조는 조선 전기니까 땡이고. 잠깐 땡? 옳은 거 찾는 거니까. 조선 전기니까 땡. 자, 2번 인왕제색도 등 진경산수화가 그려졌다. 맞습니다. 이거 지금 조선 후기 그 사회상과 조선 후기 문화가 다 같이 짬뽕된 문제네요. 진경산수화 유행한 거 조선 후기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 등 그러니까 옳은 거 찾는 건가? 그쵸? 정답은 그러니까 2번이에요. 자, 3번 주자소가 설치되어 개미자가 주조였다. 개미자 주조는 태종 때니까 조선 전기니까 땡이고. 자, 4번 분청사기가 유행했다. 이것도 땡이죠. 조선 전기에 우리 분청사기 유행했고 조선 후기 뭐야? 청화백자. 그 푸른색 안료를 써가지고 백자에다가 청화백자 유행. 분청사기는 조선 전기예요. 자, 5번 청주 흥덕사 즉지침체 또 나왔네. 이거 고려시대 고려 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59에 26번 보겠습니다.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요 중종 때 삼포 외란을 계기로 설치됐다. 일무외변을 겪으면서 상설기구가 됐고 양난,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거치며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로 발전했다. 뭡니까? 이거 힌트 다 나왔네. 비변사죠, 비변사. 비변사. 임진왜란 이후에 국정 최고기구가 되고 나중에 흥선대원군 때 아니 그 세도 정치기 때 그 세도가들의 그 정치기구로 변질이 되고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삼공부를 부활시키죠. 비변사와 관련된 건 찾는 겁니다. 자, 1번 업무일지인 내각 인력을 작성했다. 이거는 규장각 일기를 내각 인력이라고 합니다. 규장각. 자, 2번 잘 안 나오는 건데 나왔네. 자, 자주는 안 나와요. 자, 2번 사헌부 사관원과 함께 3사로 불렸다. 홍문관이죠. 자, 3번 소속관을 은대학사라고 칭했다. 승정원입니다. 이
소속 관원을 은대 학사라고 칭하였다는 선택지도 있고 은대 또는 후원이라 불렀다라는 선택지도 나옵니다. 승정원을 은대 또는 후원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3번은 승정원입니다. 4번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시기에 혁파되었다. 비변사 맞죠? 정답은 4번. 5번 국왕 직속 사법격으로 중재인을 다스렸다. 이거 아까 57행 58행 나왔죠. 의금부 강상제와 반역죄를 다스린 의금부였습니다. 27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널리 배워 시를 잘 짓고 전국에도 밝았다. 발해고를 지어서 발해고 이거 좀 해도 되나? 그냥 합시다. 자, 발해고 지은 건 누구예요? 발해고를 짓고 거기서 남북국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역사서 발해고 누굽니까? 유득공 정조 규장각 규장각 그 검서관 출신이죠. 유득공. 봅시다. 1번 바로 나와요. 규장각의 검서관으로 활동했다. 1번이 정답이네요. 자, 2번 양명학을 연구해 강화학파를 형성했다. 이거는 정제두라는 사람입니다. 3번 의산문답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했다. 의산문답은 홍대용입니다. 4번 북한 삼위가 진영왕 순수비임을 고증한 건 김정희. 김정희가 어디서 했지? 어떤 책에서? 금석과안록. 그러니까 이 여러분 그 보세요. 북한 삼비 비석이잖아요. 이 북한 삼비를 진흥왕 순수비임을 처음으로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희가 한 일이 뭐예요? 비석을 바라보는 거잖아. 비석을.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희가 그 쓴 책이 뭐냐면 금석과안록이잖아요. 금석과안록. 금석이 비석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 과자고 안은 바라볼 안자입니다. 그러니까 비석을 통해서 과거를 바라본 기록. 그게 금석과안록입니다. 그러니까 쉽죠. 그러니까 어쩔 때는 선택지에 금석과안록이라는 말만 나올 때도 있어요. 금석과안록이라는 말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금석과안록이 어떤 뜻인지 알면 비석을 통해서 금석을 통해서 과거를 바라보는 기록이야. 그러니까 추사 김정희가 이 북한 선비를 통해서 신라시대 진흥왕 순수비인 거를 고증을 해냈다니까. 5번 가겠습니다. 5번 체질에 따라 치료를 달리하는 사상의학. 사상의학은 태양인 이재마죠. 28번 가겠습니다. 다음 대화에 나타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내일 우리조가 발표하는데 19세기 초 세도 정치기에 있었던 수탈과 횡포에 대한 저항이었어요. 진주밀란인가? 서북지방인에 대한 차별이 한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답 나왔네. 서북지방 차별. 그 다음에 청천강 이북지역을 차지했다. 정주성에서 광군에게 진압됐다. 뭡니까? 홍경래의 난이죠. 홍경래의 난. 홍경래의 난 키워드가 뭐 있어? 세도 정치기에 일어난 일이고 서북지역 차별했고 정주성 함락했고 또 우군칙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자 1번 홍경래 우군칙 등이 주도했다. 1번 정답이네요. 2번 청군이 파병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건 뭐 이모군란 있고 이건 이제 근대에서도 합니다. 자 3번 재물포조약이 체결되는 배경이 되었다. 역시 뭐 이모군란입니다. 이모군란의 결과 재물포조약이죠. 4번 보고간민 제폭구민 척외양 뭡니까? 동학농민운동이고 5번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는 이제 이것도 아까 저처럼 세도정치기에 있었던 수탈과 횡포에 대한 저항이었어요. 하면서 이제 진주밀란 이것만 보고 진주밀란이네 하면서 5번 한 사람도 있었을 수 있을 거야. 1점짜리인데 그러면 아쉽잖아. 밑에까지 다 읽었어야죠. 그죠? 이거는 진주밀란 때문에 임술농민봉기 때문에 그 박규수가 진주밀란 때문에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이 되죠. 자 29번 가겠습니다. 자 29번을 언제 해야 되나 29번 지금 하는 게 맞겠네요. 조선에서 해도 되겠습니다. 자 가에서 라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짜리입니다. 가 나라 안의 모든 주군에서 곡물과 부세를 보내지 않아 창고가 비고 재정이 궁핍해졌다. 왕이 관리를 보내 독촉하니 이때 원종 애노 등이 사벌주를 근거지로 반란을 일으켰다. 원종 애노에는 언제야? 신라하대. 자 일단 가는 시기까지 같이 해봅시다. 신라하대의 원종 애노에는 남쪽에서 적들이 봉기하였다. 가장 심한 자들은 운문을 거점을 김삼이 호시민 아니네. 김삼이 호시민은 언제야? 고려시대 무신정권 이의민 시절이죠. 고려시대 무신정권 때 이의민 시절 때 일어난 그러니까 김삼이 호시민아닙니다. 고려. 다 봅시다. 다. 임술련, 진주백성, 진주밀란. 세도정치기의 진주밀란이네요. 진주밀란. 그러니까 지금 가는 신라, 나는 고려, 다는 뭐야? 거시기. 지금 순서 맞추기 아니구나. 설명을 또 밑에서 찾는 거. 순서 맞추기인 줄 알았네. 자, 라는 군수 조병갑의 타막, 완석보, 동학농민운동, 그 고부봉기 그거네요. 설명을 맞추는 순서는 가나다라가 맞고 자 봅시다. 가가 원종의 노예난이었는데 삼정이 정청이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다? 땡이지. 삼정이 정청은 세도정치잖아. 아니 그 진주밀란 때문에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원종의 노예난과 아무 상관이 없어. 기억이 들어가면 틀려. 1번 즉이고 자 김삼이 호시민난인데 무신집권기 지배층의 수탈에 대한 저항이었다. 맞습니다. 무신집권기 지배층의 수탈 때문이기도 하고 덧붙여서 어떤 성격을 갖고 있지? 신라 부흥운동의 성격을 갖고 있지. 울산 초전 그쪽. 그러니까 니은은 맞아. 니은이 들어가야 돼. 3번 아니면 4번이네. 자, 이거 윤원영 일파가 전국을 주도한 시기에 발생하였다. 이거 윤원영 일파가 전국을 주도한 시기 이건 뭐야? 명종 시절이지. 그리고 명종 때 일어난 나는 뭐 임꺽정이죠. 임꺽정은 아니지. 다는 지금 진주밀란인데 명종 때 이거 관련이 없죠. 디귿 들어가면 틀립니다. 자,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겠네. 리을 봅시다. 도안국민운동 유무자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 사발통문을 작성했다. 맞죠? 정답은 니은과 리을 4번이 정답이네요. 자, 5번 아니야 5번이네. 30번. 30번은 근대사네요. 근대사. 자, 이제 이렇게 해서 57, 58, 59에 아휴 덥다. 57, 58, 59 목도 아프고 57, 58, 59에 3회분 조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기출문제 하나 더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나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뭘 근대를 해야 되나? 현대를 해야 되나? 아마 현대일 거예요. 이번에 그 60회 시험 전까지 현대 기출문제까지 한번 마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60회 시험 보시는 분들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